네, 안녕하세요.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주식황금손 단일 이자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1월 14일, 수요일이고요. 오늘 삼성전자 들고 왔습니다. 자, 삼성전자. 일단은 계속된 이 기간 조정이 옆으로 이어지고 있는 바람에 우리 주주분들께서 이 실망감을 계속해서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재미도 없으실 것 같고. 근데 삼성전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코스피 대형주이기 때문에 우상향하면서 올라가지만 직선으로 가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과정들 속에서 이런 N자형 파동 만들어주면서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옆으로 누워버리는 기간 조정의 형태가 나왔다라고 해도 여기서 끝났다, 16만 전자, 17만 전자, 22만 전자 하더니 13만 원에서 끝났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없으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만 지금 재미는 좀 없으시겠다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언제든지 가슴속에 새겨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딱 하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옆으로 누워 조정을 받고 있지만 저는 아직도 이 추가 매수, 신규 매수의 타이밍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거를 왜 그렇게 보고 있는지 그 근거를 제 영상에서 정확하게 논리가 있어야겠죠. 당연히 논리대로 설명을 드릴 거고, 어제는 또 뭐가 있었죠? 이 CPI 발표가 있었다.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는데 미국에서요. 그래서 이 CPI 발표가 삼성전자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것도 조금 해석을 해드릴 거고, 그러면 CPI 발표 내용을 먼저 한번 같이 봐야겠죠. 미국 CPI 12월 CPI는 전년 대비해서 2.7% 상승이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절대적인 수치 자체는 낮아지고 있죠. 8월부터 2.9%, 3.0%에서 2.7%까지 내려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 상승한 건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전년 2.9%보다 0.2% 낮은 수치로 집계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근원 CPI가 둔화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어쨌든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점점 잡히는 기조로 가게 되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올해도 인하가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은 있지만 이게 조금 더 빨리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동결할 것이다 라는 내용도 나와 있지만, 어쨌든 우리 삼성전자 같은 이 대형 종목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CPI 지수 발표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낮아졌다 라는 게 굉장히 좋은 신호탄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시장이 이 뉴스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일단 관세 이슈 때문에, 그리고 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예측을 할 수 있었지만 예상된 범위 안에서 정리가 되는 흐름으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도 전체적으로 미국장 자체가 강세의 흐름을 이어지진 못했죠. 하지만 반도체랑 이 AI 쪽이 상대적으로 좀 선방을 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라고 했을 때, 이 AI랑 반도체 쪽은 역시나 아직도 강세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결론이 뭐냐? 우리 삼성전자만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는 사실 어려운데, 미국장에서도 봤을 때 이 AI랑 반도체 기업들이 이 상승세를 이어가 준다면 우리 삼성전자도 미국장이 올라가야 삼성전자도 올라가죠.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올라가 줄 수 있겠다라고 기대는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기대는 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이 기대가 되지만 지금을 딱 매수하셔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소폭 좋은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한들 주가가 이런 내용들만으로는 고공행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중간에 조정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정 기간은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삼성전자의 제대로 된 상승을 견인하려면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 줘야 되고, 그리고 이 파생을 봤을 때, 그러니까 옵션이랑 선물을 봤을 때 삼성전자가 이 외국인들이 어떠한 포지션과 어떠한 옵션을 행사하는지, 그리고 요즘 이 내용도 많이 나오죠. 이란 전쟁 리스크. 전쟁 터지면 여러분들 왜 안 좋죠? 전쟁이 계속해서 우려가 되면 국제 유가가 또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환율도 계속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들을 따져봐야지 우리가 삼성전자가 2026년 모든 1, 2, 3, 4분기, 그러니까 전체 올해 한 해가 영업이익이랑 실적이 너무나 좋을 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모든 부가적인 요소들도 같이 좋아져야지. 여기도 환율도 있네요. 환율도 빼먹었다. 환율도 봐야 되고, 여기 적어놨네요. 아침이라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들을 오늘 영상에서 다시 한 번 더 뜯어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 올라가긴 갈 거지만 지금 무조건 사라 이건 아니니까, 눌릴 때 어디까지 눌릴 수 있는지 우리가 이 매수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거고, 그리고 나서 아직 삼성전자를 잘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디서 우리가 매도를 해야지 차익 실현을 조금 더 완벽하게 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더 짚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요. 어떤 거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댓글로는 우리 삼성전자로 다들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사실 뭐 소액 주주분들은 그렇게 크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일단 이 안정적인 성향을 많이 갖고들 하시고 비중을 좀 포트에서 크게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로 진짜 목돈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뜻에서 자 목돈 남겨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소액 주주분이 목돈을 못 만든다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만들 수 있고요. 자, 목돈을 만들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영상 중간중간에 이 선물을 깜짝 공개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선물이 뭐냐? 제가 딱 키워드만 말씀드리자면 요즘 시장에서 제일 시끄러운 게 뭐죠? 자, 자율주행이죠. 그리고 현대차가 있고요. 그리고 삼성이 있고 자, 로봇과 엔비디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키워드만 말씀드렸는데 우리 소액주주분들도 충분히 이번 선물을 받아 가신다라고 하면 이 목돈을 만드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이 선물로 준비한 이 종목이 자 어떤 건지 꼭 확인하셔서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고 일단 계속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환율에 대한 말씀을 조금 강조 드렸는데 이 삼성전자는 계속 현물도 봐야 되지만 우리가 이 환율도 계속해서 추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이 메모리 가격도 올라가고 환율도 올라가면 자 삼성전자 수출 마진이 좋아지니까 삼성전자 좋지 않습니까? 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맞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마진이 좋을 수 있겠다.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겠죠? 근데 사실 기업은요. 이런 이 마진만으로 이 돈을 얼마나 남겨 먹는지 이것만으로는 주가가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결국 주가는 여러 가지 방면을 봤을 때 이 수급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비중이 좀 중요한데 우리 삼성전자 이 주가를 끌고 왔던 주가를 견인했던 자 주체는 누구죠? 개인이 끌어왔다? 자 아니죠. 우리 외국인들이 수급이 자 끌어올린 거잖아요. 이 외인 비중이 한때는 54%까지나 달할 만큼 삼성전자의 주포는 항상 외국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요 이 환율이 자 잡히지 않습니다. 12월 24일 날 자 급환불을 껐지만 연기금의 통화스와프로 인해서 급환불은 껐지만 자 이 외환 당국이 구두 개입만으로는 자 얼마 못 갔습니다. 자 한 달도 못 갔어요.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상승에 자 환율 상승에 다시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진짜 명확히 안 좋은 내용이에요. 자 환율이 잡히지 않는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은 어떤 부담이 생기냐? 자 환차손이 생기죠. 환차손에 부담이 생기고 부담이 생기면 그 다음은 역시나 뻔하죠? 어떻게 됩니까? 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금 다시 삼성전자 보게 되면 어떻죠? 자 5거래일 연속 자 매도세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요. 이 매도세가 지금보다도 더 가속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은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 국가 경제에도 그렇지만 자 더 중요한 건 삼성전자에게도 이 빨간불이 들어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메모리가 좋다, 뭐 디램이 좋다, 파운드리의 적자폭이 축소됐다. 자 이런 것도 좋지만 일단은 외국인들이 다시 한 번 더 매수를 붙어줄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만들어주는지 자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환율이 우리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자 안정이 되는지 이걸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메모리 사이클은 그러니까 반도체 사이클을 부정하냐 이거는 당연히 아니에요. 이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삼성전자도 당연히 더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우리가 이 구간 있죠? 이렇게 단기적으로 올라온 구간들이요 너무나 사실 삼성전자가 가져갈 수 있는 이 상승치에서 너무나 빠른 가파른 각도예요. 추세가 너무 가팔랐다. 그래서 그만큼 조정도 가파르게 나와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조정은 우리가 인정하면서도 자 더 갈 수 있다라고는 여러분들 머리에는 담아 두셔야 돼요. 근데 뭐냐면 당연히 눌렸다가도 갈 수 있다라는 것도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열어 두셔야지 여러분들께서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께서 이 윗구간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뭐 많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일단은 자 이전의 구간부터 가지고 계셨던 주주분들도 자 조금 빠진다고 해서 수익이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이 조정받는 구간에서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다. 조정을 받기 전에 본격적으로 매도를 하셔야 되는 거고 오히려 조정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를 고민해 봐야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조정이 길어지고 깊어진다 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 어쨌든지 간에 26년도에 실적 전망치는요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조정 구간이 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우리는 두 팔 벌려서 환영하고 자 고맙습니다 하고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좀 잡으면 좋을지 이런 부분도 영상에서 꾸준히 말씀드리니까 자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자 목돈 남겨주시면서 영상 꾸준히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요즘 시장 자체를 큰 흐름으로 보게 되면 AI라는 큰 사이클 안에서요 자 하드웨어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이 부분에서 수급이 계속해서 돌고 있다. 그러니까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AI를 딱 놓고 보게 되면 큰 카테고리가 있죠. AI 자 하드웨어가 있고요. 그리고 뭐 전력도 있고 AI 관련돼서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도 있고요. 그래서 이 수급이라는 이 큰 돈은요. 자 순환매가 돌면서
자, 하드웨어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 뭐 전력 갔다가 소프트웨어 갔다가 그래서 또 하드웨어 갔다가 이런 식으로 반도체가 있죠. 그리고 로봇이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반도체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로봇 쪽이 상대적으로 조정받고 이 CES라는 단기 일정, 단기제로 소멸되면서 자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면 단기 순환매로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 반도체가 또 조정이 나오면 자 이게 로봇으로 또 들어갈 수 있다 수급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주가가 그러니까 이런 순환매가 도는 사이클이 뭐 하루 이틀 만에 바뀌지는 않죠. 보통 한 1주에서 2주 정도로 요즘 시장을 보게 되면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엔 뭐냐? 자, 지금 구간에서 계속해서 직진하면서 올라갈 것이다. 자, 조정이 길지 않고 옆으로 잠깐만 누웠다가 위로 올라가 줄 것이다. 라고 저도 바라고는 싶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나오는 이런 신호들이 자, 이 단기 고점에 대한 신호들이요.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기 고점과 이런 눌릴 수 있는 구간들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서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 무조건 간다. 자, 이거 제가 말씀드렸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라고 했죠. 가긴 가는데 중간에 이 단기 고점과 자 뒷목 구간 조정을 반복하면서 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무조건 간다라고 생각하면은요, 내가 어디서 이 위험을 줄여야 되는지, 그러니까 리스크를 자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늘려가면서 자 비중을 늘리고 어떻게 해요? 자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자 이게 갈립니다. 그래서 무조건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구간에서 위험을 줄이고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를 딱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까지도 눌릴 수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요 11선 단기 추세선인 자 가격이 이렇게 해서 내려간다면 11선도 옆으로 이렇게 가버리겠죠. 그러면 우리가 13만원 초반대까지도 눌릴 수는 있겠다. 이거는요 트리든 아니면은 뭐 순환매든 뭐가 돌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13만원까지도 눌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자 순환매 관점에서 조정이 조금 더 깊어져서 다른 섹터, 요즘은 뭐 조방원도 너무 수급이 잘 들어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차익 실현이 계속해서 나오고 이 코스피 국내 증시 안에서 돈이 돈다라고 가정했을 때 로봇 쪽으로도 갈 수 있겠지만 조방원 쪽으로도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조정이 조금 더 깊어지게 되면 자 21선까지도 밀릴 수 있겠죠. 그래서 11선이 자 옆으로 눕고 21선 위로 좀 더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요, 역시나 자 이 교차 지점 13만원대까지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내가 어느 정도 자 아래 구간에서 잘 잡아서 포지션을 잘 구축해서 이 수익을 잘 챙기고 있다라고 하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단기 고점 구간에서는요 일부라도 자 수익을 챙기면서 가져가 보자라는 거예요. 자, 이런 대응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자 그리고 이것도 진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우리 증권사 리포트 있잖아요. 이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목표가 얼마 잡아요? 22만 원도 나왔고 요즘 24만 원도 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막 20만원 간다 20만원 간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자 진짜 현혹을 시켜버립니다. 14만원에 지금 얼마죠? 자 13만 8천원이죠. 그러면 13만 8천에 20만원 가면 자 얼마 번다? 50% 벌면 자 5천만원 버네? 야 이러면서 이 구간에서 큰 돈을 넣으실 수도 있다. 이거 진짜 야수의 심장이거든요. 이 증권사 리포트 목표가라는 거 이거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외국계 증권사랑 자 국내 증권사들이랑 이 목표 주가를 이 괴리감이 좀 있죠. 국내 증권사는 보통 16만원, 17만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18만원까지도 좀 본 것 같아요. 근데 외국계 증권사는 다 20만원 이상을 부르는 이유가 자 외국계 증권사는 기본적으로 목표가를 자 높게 잡아도 이 문제가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전에 이 국내 증권사도 10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목표 주가를 자 외국계 증권사처럼 막 2배, 지금보다요. 그러니까 2배 막 2.5배, 3배까지도 막 잡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이 개인분들이요 목표 주가만 보고 나서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이 있는데 현재 주가가 10,000원이고 그리고 목표 주가를 뭐 30,000원에 딱 나왔어요. 30,000원은 충분히 나올 만하죠. 스몰캡 종목들은. 그러면은 뭐 한 50,000원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증권사에서 자 50,000원이라는 목표가를 자 내세웠으면 개인분들이 이런 리포트 나오자마자 자 상승세가 엄청나게 나와요. 근데 실상 까놓고 보면 이런 알맹이들이 5만원까지 갈 수 없는 종목들인데 5만원이라고 자 높게 부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개인분들이 자 올라간다 하고 올라타다가 3만원대까지 한 목표 주가에서 한 60%, 70%까지만 오게 되면 딱 고점 찍고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워낙에 예전에 이런 일들이 많았다 보니까 이 국내 증권사들은 자 이거 좀 제재를 받았죠. 그래서 목표 주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올라가면서 목표 주가를 같이 올려요. 그래서 18만원 가면 뭐 16만원 가면 그때 또 상향하고 18만원 가면 그때 또 20만원 상향하고 자 이런 식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그래서 신규 자 요즘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신 것 같아서 이것 좀 설명을 드렸고, 아시는 분들은 뭐 아는 내용이구나 하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제가 조금 다른 얘기를 좀 길게 드렸는데 조정이 안 오고 그냥 가면 또 어떡하냐라고 내가 비중을 줄였는데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그것만 먹어야 됩니다.
왜냐? 이거 진짜 뭐 개소리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이 현금 비중을 확보해 놓는 게 그러니까 기회가 오기 전에죠. 현금 비중을 확보해 놓는 게 자, 진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가 항상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억이 있다라고 치면요. 이 중에서 내가 당장 투자하고 있을 수 있는 금액은 여기서 각자 기준이 있으시겠죠. 뭐 50%, 뭐 70%뭐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이 현금은 꼭 들고 있어야 됩니다. 비단 30%라도. 그래야지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자, 뭐 기타 다른 상황에서 써야 될 때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사실 기회는 삼성전자가 조정이 왔을 때 더 강하게 확보해 놓은 현금으로 자, 매수를 하려고 기회를 만들자라는 거죠. 그래야 이 현금이 있을 때 조정이 왔을 때 공포가 아니라 기회로 자, 바뀌는 거고 비중이 또 과하지 않아야지 내가 이 하락을 버티면서 물타기도 가능한 거예요. 특히나 우리 삼성전자 같은 자 코스피 대형주가 원래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과거에요. 자 코로나 때 생각해 보시게 되면 자 이때죠. 21년도에 96,800원 찍고 나서 주가가 1년도 안 돼서 자 반토막이 났어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끝나고 나서 자 이때 9만 원 후반대 자 9만 원 초반대에서 들어오셨던 분들은 야 10만 원 갈 거야. 이때는 사실 시장이 10만 전자 무조건 간다였거든요. 10만 전자 돌파해서 자 12만 원까지도 간다 막 이랬었어요. 근데 어땠습니까? 10만 원 찍지도 못하고 주가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현금 비중 확보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추가로 이제 저점 그러니까 눌림목 구간에서 자 타점을 잘 잡는다라고 하면 물타서 탈출이라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알고 계시면 당연히 뭐 알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겠죠. 하지만 자 마찬가지로 역시 신규 진입하시는 주식 경력 굉장히 짧으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요즘 아무래도 자 코스피가 4,600포인트까지도 자 돌파를 하면서 올라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고객 예탁금도 역대급으로 증가해주고 있고 자 주식 시장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여러분들 머릿속에선 이게 제일 많이 떠오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알겠어요. 어디서 도대체 자 길게 얘기하지 말고 어디서 추가 매수하면 됩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이거 딱 말씀드릴게요. 일단 추가 매수 타이밍 지금은 아닙니다. 왜냐면 아직 보내는 신호가 바닥이라고 우리가 읽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제도 보게 되면 자 외국계 창구에서 보게 되면 좀 갈렸죠? 멜린치에서는 160만 주 매도 근데 JP모간 서울에서는 순매수 70만 주 자, 이런 구간에서 제일 우리가 위험한 게 뭐냐 개인분들이 이 외국인의 물량을 받아버리는 구조죠. 그리고 또 보게 되면은 우리 프로그램이 오늘은 조금 사주고 있는데 그동안은 4거래일 연속 자 매도세가 나와 줬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오늘 어쨌든 장 마감 때까지 봐야겠지만 이 프로그램 조정세가 조금 더 완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단 이게 끝나기 전까지는 바닥이 나왔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 저점의 시그널을 한 3개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이 매도세가 매수세로 전환이 되는지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죠. 자, 이 파생도 봐야 된다. 그래서 옵션에서 이 풋옵션을 가져가는 게 그러니까 풋옵션에 쏠리는 현상들이 줄어드는지 그리고 이 선물 포지션을 봤을 때도 자 이것에서 자 롱으로 전환이 많이들 되고 있는지 이 뚜렷해지는지 이게 나오면 우리 삼성전자에 다시 한 번 더 강한 상승세를 자 확인할 수 있음과 동시에 그때부터 매수 타점을 잡아가도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삼성전자 추가 매수 자 그리고 이 매도에 대한 관점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서 대응해 보시는 게 제일 베스트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잘 어렵고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모든 지표들 객관적인 데이터들 합산해서 이 도움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 도움을 좀 드릴 겁니다. 자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남겨드렸고요 010-9630-2563번입니다. 이쪽으로 뭐라고요? 삼성이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이 황금손이 이 삼성전자의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한 번씩 보내드릴 거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한번 보내드리냐 제가 이전에도 자 11월 3일날 고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잠깐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날짜만 빠르게 확인하고 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영상 뒷부분에 제가 선물로 가져온 이 후속주 있기 때문에 이거 자율주행 요즘 시장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빨리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거 단체 문자 보내드리는 거 빠르게 좀 확인하겠습니다. 11월 3일날 우리 삼성전자 어떻게 말씀드렸었죠? 자 매도가 11만원 부근에서 한번 안내를 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매수 타점도 한번 더 드렸었죠. 그게 언제다? 자 11월 7일날 우리 11월 7일날 삼성전자 매수가 97,000원 부근에서 안내 드렸었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렸는데 자 그게 언제다? 11월 25일날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 들고 계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 우리 삼성전자에 그러면 조정이 길어지는 과정들 속에서 이 눌림목 구간이 형성된다라고 했을 때 매수 타점은 어디서 잡는 게 좋은지,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올라가는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매도 타점은 어떻게 잡으면 좋은지, 아니면 자 지금도 이 분할로 익절을 해보고 싶은데 어디서 가져가면 좋을까요? 라고 의문이 생기신다, 궁금증이 생기신다라고 하면요 9630-2563 삼성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서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로는 자 목돈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왼쪽에 있는 대로 보내드릴 겁니다. 자 근데 이 제 황금손의 이 관점, 그러니까 이 타점을 받아보신 다음에 아 그렇구나 라고 흘리셔도 솔직히 저는 상관없어요. 왜냐면 결국 투자의 선택은 본인의 몫이기 때문에, 그쵸? 근데 이거 제가 오늘 준비한 후속주만큼은 꼭 한 번씩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자 바로 삼성전자 인수합병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재료는 뭐죠? 바로 인수합병입니다. 자 최근에 삼성전자가 M&A 팀까지 신설하면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앞전에는 아시는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인수를 했죠. 자 근데 이거 왜 그런 줄 아시나요? 항상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랐을 때 특징이 있어요. 뭐냐? 반도체 사이클이 왔을 때입니다. 하지만 이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자 코로나 때도요. 이 삼성전자가 소위 말한 캐시카우가 있었다라고 하면 주가가 이렇게 반토막이 나버리는 이런 상황이 생겼을까요?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도요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 주력이 결국에는 반도체다 보니까 이 반도체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 자 주가도 하락하고 매출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방어하려면 앞으로는 미래 먹거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추진한 게 일단 로봇 사업으로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죠. 그리고 이번에 추진한 게 전장 사업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삼성전자가 주력하는 자 미래 먹거리는 이 전장과 로봇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근데 이 두 사업 전장과 로봇 부분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이 기업이요 바로 이번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로봇 산업에도 필요하고요 전장 사업에도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정답은 라이다입니다. 라이다가 뭐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로봇과 자동차에서 그러니까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하는 부품 정도로만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정확히는 어떤 거냐? 거리를 측정하고요 물체를 3D화해서 자 위치랑 형태를 파악하는 부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요 로봇의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이다 보니까 부품을 하나하나 자체 생산하지는 않습니다. 다 납품을 받고 공장에서 자 조립을 바라는 형태로 진행이 될 거고요. 자율주행 ADAS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품을 하나하나 생산하지 않고 위탁받아서 자 조립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미 삼성전자의 납품을 진행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로봇 산업과 전장 사업을 인수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이 기업이요 인수합병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번 종목은 삼성전자에 납품을 진행하고 있고, 자 정리해보면 삼성전자 출신의 사내이사가 재직 중이면서 지분까지도 자 3대 주주다. 삼성전자가 3대 주주예요. 그래서 당연히 아시죠?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 지분 투자로 시작했지만 결국엔 대주주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에 필요한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다 보니까 전장 사업에도 필요하고요 로봇 사업에도 필요한 이 기업이요 추후에는 인수합병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최근에 시장 상황이 이 자율주행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냄새를 맡은 이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요 이번 인수합병 종목으로 진짜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전형적인 수급주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들이 근거 없이 들어오지는 않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수급이 많이 들어오면서 삼성전자가 인수했다는 이유로 올라갔던 종목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얼마까지 갔죠? 바닥권 17,500원에서 자 53만 1,000원 무려 25배 엄청난 상승이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한 10배까지는 아니어도요 러프하게 25배까지는 아니어도 한 10배까지만 노려보자라는 거 기대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인수합병이 늦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눈독 들이고 있는 미래 산업 중에 하나이면서 삼성전자의 부족한 부분을 납품하면서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이 가치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도요 충분히 어떤 거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냄새를 돈 냄새를 맡은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큰 돈을 사시지 않아도요 뭐 예를 들어서 여유자금으로 한 300만 원으로 10배 잡으면 얼마죠? 3천만 원입니다. 이거는 꼭 한 번씩 받아가셔서 자 포트에 구성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공유 받으시는 방법 설명드려야겠죠.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띄워드렸습니다. 010-9630-2563번이고요 자 이쪽으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 삼성입니다. 삼성이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이 황금손 다니엘이 준비한 2026년 아니면 혹은 여러분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 10배거를 달성할 수도 있는 이번 인수합병 종목 바로 공유를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이 삼성전자의 매수매도 타점이 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삼성입니다. 자 혹시 아직도 안 보내신 분 계시다라고 하면요 이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자 목돈 남겨주시면서 자 삼성 보내주시면 자 보내드린다라는 거. 그럼 오늘도 자 짧지 않은 영상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더 좋은 영상과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